자, 이제 속보를 짚어봐야죠. 김건희 여사 선고. 어떻게 이렇게 민중기 특검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함께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1심 선고. 그 판사 이름이 우인성 부장판사더라고요. 형사합의 27부. 예. 김 여사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었는데 징역 1년 8개월 내리고 추징금 1,281만 원 정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프 목걸이 몰수한다고 했고요. 자, 일단 생중계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래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일주일 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일단 법률가에는 우리 정법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기 우인성 부장이 네. 뭐 울먹거리지 않아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판사님이 선고할 때 울먹거리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이진관 재판장이 좀 울먹거렸다. 그걸 생각하신 거죠? 네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감정이 섞이는 거는 그건 별로 판사님한테는 그렇죠. 좋지 않다 그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우인성 부장이 굉장히 정확하게 판결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네. 자본시장법 위반죄 중에 사기적 부정거래죄였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내렸어요. 예. 왜 무죄를 내렸느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아무런 혐의가 없다, 결백하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면 판사가 확실히 이 사람 범죄를 저질렀다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는 없었다. 그러니까 우인성 부장이 봤을 때 시세 조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뉘앙스가 묻어나요. 하지만은 공동 정범으로 단정할 만큼 그렇게 그 특검에서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도 무죄가 나왔어요. 네. 이건 뭐냐면은 명태균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다.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에도 무상으로 여론조사 해줬다고 해서 이거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줬다는 이야기죠. 금품을 제공했다는 거죠. 예.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과연 이 정도 가지고 그 범죄라고 할 수 있나? 그런데 우인성 부장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 부부, 쉽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한테 만 전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뭐 후보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한테 어떠한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죄로 나온 게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인데 쉽게 말하면 뭘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느냐? 그래프 목걸이 받았다는 거 인정됐습니다. 네. 샤넬백이 2개가 있었는데 샤넬백 2022년 4월에 대통령 선거 승리 직후에, 당선 직후에 4월에 그 백 하나 받았고, 이후에 7월에도 또 백을 받았는데 7월에 받은 샤넬백하고 그래프 목걸이는 유죄, 4월에 받은 거는 무죄 이렇게 되거든요. 왜 같은 샤넬백인데 이렇게 바뀌느냐? 쉽게 말하면 4월에 받은 거는 당선 축하하는 의례적인 거고 그때는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4월 백은 무죄고 7월 백은 유죄다. 이렇게 꼼꼼하게 잘 나눈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민중기 특검 처음부터 전 무죄가 많다고 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중요한 특검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특검이 돼야 되느냐?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수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판사 출신. 법원장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분이시긴 하고 법리에는 밝지만 판결문 쓰는 거하고 수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민중기 특검에서 구형을 얼마를 했냐면 15년 구형을 했습니다. 예. 15년 구형했는데 선고는 얼마가 나왔냐면
1년 8개월 나왔어요. 이걸 그 계산하기 쉽게 개월수로 따지면 네. 15년이면 180개월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년 8개월이면 20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형 기준으로 따졌을 때 선고 형량은 9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그 벌금을 20억을 구형했는데 벌금 안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 추징금을 9억 4,800만 원 추징금을 구형했는데 나온 거는 1,281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구형량의 10%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김건희 여사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백을 2개를 받았어요. 예. 그라프 목걸이도 받았어요. 언제 받았습니까?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인 7월 달에. 예. 이거는 형량을 떠나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 되실 분이고 영부인이었는데 그 다이아 목걸이 받고 샤넬백 받고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예.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보통 영부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남편 뭐 하던 사람입니까? 검사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찰총장까지 했죠. 그다음 심지어. 검찰총장까지 예. 했단 말이에요. 예컨대 제가 검사인데 저희 집사람이 뭐 이것저것 받았다. 그러면 저 같으면요. 얼굴 부끄러워서 낯뜨거워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남편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렇게 이거 백을 갖다가 받고 목걸이를 받았다? 이거는요. 형량을 떠나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또 남아 2개가 있죠. 더 남아있는데 하나는 정당법 위반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나온 판결하고 비슷한 건데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이건데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 서희건설. 예. 그다음에 김상민. 이배용 총장. 예. 그다음에 무슨 뭐 서성빈이라고 뭐 이렇게 뭐 로봇인가 뭔가 하는 거. 거기에다가 최재형 목사. 이러한 재판이 또 남아 있으니까 이때도 비슷한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재판부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영부인에겐 국정 운영 권한 없지만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영향 미치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 대표는 상징적 존재로서 그에 맞는 처신과 높은 청념, 연결성 이런 요구된다. 예. 그래서 솔선수범 못할 망정 반면교사라니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엄하게 맞아요. 꼬집는 네. 그런 내용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무죄 인정한 건 꽤 많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공정이다.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지위를 가지고 돈 벌지 말아라 라고 꾸짖었잖아요. 굉장히 선생님 같은 도덕 교과서 듣는 느낌? 약간 귀가 정화된 느낌도 전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판결은 좀 매우 아쉬움이 크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짚어주신 부분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약간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왜냐,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재판부는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동정범으로서 뭔가를 실행하지는 않은 것 같다. 예,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무죄다라는 건데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검 측에서 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뭐랄까요 혐의를 공소장 변경을 좀 해서 방조 혐의를 좀 추가해야 맞아요.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왜냐하면 부분은 예비적으로 했어도 이렇게 무죄가 안 나왔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9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 이미 그 중에 방조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전주의 역할을 사실상 같이 했는데 네. 그 공모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걸 실행을 같이 하자고 했던 공동 정범은 소위 안 됐을지 몰라도 네. 어쨌든 시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했고 거기에 자기의 계좌가 동원됐다면 네. 방조의 혐의는 분명히 있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예.
그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더라고요. 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여론조사에서 이익을 받는 주체가 여러 명일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렇죠. 한 명일 뿐이다라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무죄다라고 하는데 사실 명태균 씨가 이 소위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2024년 10월 달에 터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본인이 기대했던 부분이 제대로 본인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 개혁신당 쪽하고 뭔가를 딜을 해보려다가 폭로를 해보려다가 그렇죠. 폭로를 해보려다가 사실 이렇게까지 된 거라면 네. 그동안 명태균 씨 그리고 김건희 씨가 함께 주고받은 수많은 문자들을 보더라도 이것을 완전한 무죄 이익을 그냥 공유한 정도에 불과하니까 무죄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썩 이렇게 쉽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